안녕하세요. 16줄기 이정현입니다. 저는 지난 3월 16일부터 선교활동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되었던 캐나다 문화선교사역 25기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면서 부모님과 그리고 저 자신과 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훈련을 받거나 선교를 다녀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여러 번 있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그때마다 저는 주님이 나를 아직 부르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배시간 광고를 통해서 캐나다 단기 선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구나 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선교 활동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선교 활동이라서 많이 당황했었지만 어느 순간 신청이 완료된 상황을 보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도착을 한 후에 간 곳은 바로 서리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주로 생활을 많이 하였고 서리교회에서는 러브컵스를 운영하며 선교를 위해 오는 팀들을 위해 잘 곳, 씻을 곳, 먹을 곳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원주민 선교를 떠나기 전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여러 활동을 하고 또 공연 연습을 하였습니다.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원주민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주민은 예수님을 믿는 백인들에게 성폭행,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위에 구멍 3개를 뚫고 그것의 의미는 성자, 성부, 성령이며 나쁜 인디안 스피릿을 빼야 한다며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In the name of Jesus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그래서 아직까지 백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들은 그들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중 하나는 믿는 자에게 받은 상처는 누가 치료해 주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활동 중 하나는 희망의 집을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의 집에서는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말씀도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먼저 그 노숙자분들께 다가가서 대화도 나누고 준비해간 영어 찬양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원주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 훈련을 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때 원주민과 원주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 러브컵스의 역사, 찬양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였고 그 다른 남이 여기서는 팀원과 원주민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컸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순간순간마다 모두의 손을 잡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음을 하면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약 10일간 리튼, 나나이모, 쿼시노, 포트로푸트, 캠프러치, 롱비치, 어하우젯, 테사트 총 8곳을 돌아다니며 문화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 진행을 할 때는 여리고 마치를 하여서 우리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이 장소로 초대를 한 후 음식을 나눠주고 공연도 보여주고 그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선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준비해간 건 사물놀이, 태권도, 케이팝, 한삼, 부채춤 그리고 무언극까지 총 6가지 공연을 준비해갔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 안에 주님을 전하는 내용까지 담아서 문화 선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 저는 주님께 또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기도의 중요성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지팡이를 짚고 오신 원주민이 2발로 걸어 나가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원주민에게 먼저 다가가 기도를 하였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은 저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지는 바로 마지막 마을입니다. 여기는 가장 악령이 많고 기도도 허락하지 않았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10년 만에 찾아가서 공연을 할 수 있었고 그 공연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만 다른 지역은 음식만 먹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장소에서는 모두가 음식을 먹고 공연까지 보고 마지막 기도까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께서 웰컴 공연까지 해주셔서 함께 기뻐 춤추고 기도하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문화 선교가 끝나고 빅토리아 투어, 로키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문화 탐방 속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하는 문화 탐방이었습니다. 캐나다 문화 선교를 진행하면서 각자 맡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주방 봉사와 사진 촬영, 영상 편집까지 도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맡은 게 많다 보니까 다른 이들에 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더 늦게 자야 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팀원들의 예쁜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순간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캐나다 문화선교 사역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던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기쁨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그리고 큰 상처가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 기도를 하며 많은 것들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사역이 진행되던 그 순간순간 주님과의 대화는 끊기지 않았고 주님은 저와 계속해서 만나주셨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을 주시는 주님과 그 대화 속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란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번 사역을 통해서 주님 아래 계획 아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 선교였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아프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주셔서 그리고 제 쉐어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